안녕하세요. 용인에서 ICF로 철근 콘크리트 주택을 직접 지은 아이비입니다. 오늘은 ICF로 집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 기초를 유형별로 비교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 기초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. 지금 이상하게 이제 제가 그 영상을 찾을 수 없어서 오늘 급하게 이제 새로 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통기초,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좀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는 줄기초, 그리고 이제 매트기초는 이제 통기초하고 좀 다른데 조금 이따 이제 구조에 대해서 제가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들 유형별 기초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재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는지,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그 비용이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는지, 그거를 AI의 도움을 받아서 계산한 결과를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그 프로젝트의 조건은 저희 집의 기준으로 해서 일단 잡아봤습니다. 가로가 14m, 세로가 7m, 그래서 전체 면적이 98제곱미터, 약 30평 정도 되는 그런 규모가 되겠고, 저희 지역의 동결 심도가 1m입니다. 그래서 이제 기초를 최소한 1m 이상 굴착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되겠죠. 그래서 이제 통기초 같은 경우에는 푸팅이라고 해서 이제 벽으로 1m 깊이를 쭉 둘레로 파가지고 발처럼 일단 푸팅을 만들고, 그 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그 슬랩 매트 기초, 그거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, 이때 이제 철근은 20cm 간격으로 배근을 하는 걸로, 대부분이 요즘 20cm 간격으로 배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, 푸팅에, 그러니까 발의 폭은 40cm, 길이 1m, 그 다음에 슬래브의 두께도 40cm, 98제곱미터 전체 타설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고, 줄기초는 건축 기준선을 따라서 이제 깊이 1m, 그러니까 벽을 세우는 거죠. 여기 역시 폭 40cm로 쭉 테두리선을 따라서 하고, 중간에 가로 방향을, 그러니까 14m를 4등분해서 약 3.5m 정도 되겠죠. 그 간격의 내부 스트랩, 그러니까 내부에 이제 추가적으로 벽을 세워주는 겁니다. 이거는 이제 기초의 강도를 보강해주는 목적이 이제 가장 크고, 두 번째로는 간격을 3.5m로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장선을, 목재 장선을 깔기에 딱 좋은 길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매트 기초는 통기초에서는 이제 푸팅이 있는데, 매트 기초는 푸팅이 없이 그냥 땅을 전체적으로 1m를 판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40cm 두께로 콘크리트를 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.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통기초가 되겠습니다. 여기 이제 푸팅이고요. 여기도 물론 이제 철근이 배근이 되겠죠. 푸팅을 설치하고 위에다가 콘크리트로 매트,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한 몸체가 되는 거죠. 한 번에 타설을 하니까. 그래서 통기초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부르고,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초가 되겠죠. 단독주택의 관한 영상들을 보면 거의 다 이 통기초가 되겠습니다. 물론 이제 여기에 밑에 단열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, 일단 기초만 비교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기초의 구조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줄기초는 이 매트, 통기초에서 이 매트 부분이 없이 이 양쪽에 있는 다리 부분만 이렇게 세우는 거죠. 다리 부분만 동교심도 아래까지 해가지고 이제 세우고, 중간을 목재로 연결해서 1층에 바닥을 형성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줄기초라고 부르고요. 그 다음에 매트 기초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통기초에서 이 다리 부분을 없애고 이 매트를 아예 동교심도선 아래에다가 이제 위치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다리를 만드는 비용만큼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죠. 미국에서는 이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비교를 해보는 거를 AI에게 부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AI가 자재 물량을 산출을 했는데, 뭐 굴착량을 보면은 당연히 통기초하고 매트 기초가 많죠. 그 다음에 줄기초는 상당히 적고, 그다음에 잡석의 사용량도 통기초하고 매트 기초는 많이 들어가게 되지만 이제 줄기초는 얼마 안 들어가죠.
거푸집 같은 경우에는 줄기초가 이제 중간에 연결하는 게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매트 기초는 당연히 조금 들어가고요. 콘크리트는 통기초가 많이 들어가고, 그 다음에 매트 기초, 그 다음에 줄기초가 가장 조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철근도 같은 순서로 되겠습니다. 줄기초가 가장 적게 소요되고, 그 다음에 매트 기초, 그 다음에 통기초 이렇게 되겠죠. 여기 이제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데, 목재 같은 경우에는 72개, 뭐 12자, 그 다음에 합판, 이거는 이 줄기초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요 자재 물량 산출에 요게 조금 오류가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. 비용 산출을 이제 AI가 한 거를 보면은, 뭐, 각각 비용을 쭉 산출을 해서, 통기초가 2364만, 뭐, 줄기초가 1500만, 매트 기초가 1700만, 뭐,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했는데, 여기에는 이제 인건비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, 거푸집을 놓을 때 인건비, 철근을 할 때 인건비, 뭐,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서, 실제 비용은 인건비를 포함하면은, 이 금액들보다는 높아질 겁니다. 특히 이제 통기초나 매트 기초 같은 경우에는, 그, 철근을 배근할 때,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되게 배근하는 분들을 고용해서 하게 되는데, 그분들 인건비만큼이 이제 추가가 되겠죠. 물론 이제 줄기초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할 수도 있겠고, 여기에도 이제 그 어떤 그 전통적인 줄기초를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철근 배근하는 분들을 불러야겠죠. 그렇지만 이제 ICF로 한다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그 단가를 가정한 거를 보니까 굴착 같은 경우에는 루베당 18,000원 이렇게 계산을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데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,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 굴착을 할 경우에는 포크레인을 불러서 뭐 하루에 뭐 60만 원, 뭐 하루에 70만 원 이렇게 주고 하지, 뭐 땅 파는 양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에 대해서 얼마다 이렇게 해서 지불을 하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, 거푸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뭐 제곱미터당 뭐 3만 원으로 돼 있네요. 제곱미터당 3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, 실질적으로는 거푸집 빌리는데 그 60cm 곱하기 120cm가 보통 한 달 빌리는데 한 3,000원 내지 4,000원 그 정도 하기 때문에 요것도 좀 수정이 필요해서 제가 요런 자료, 요런 그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수정을 해서 실제 시장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, 그러니까 그 굴착 같은 경우 또는 뭐 거푸집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지를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, 통기초에다가 그 아이소핑크, 외부에 아이소핑크 단열을 할 경우에 그 비용이 한 2,170 정도, 물론 인건비가 들어가면은 뭐 요즘 뭐 거의 뭐 3,000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3,000이 좀 과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비싼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줄기초를 ICF로 시공을 했을 때, 약 1,900만원 정도. 근데 이제 ICF로 시공을 하지 않고 통상적인 줄기초 시공을 하게 되면 한 700 정도가 빠집니다. 그래서 한 1,200 정도 나오는 걸로 이제 계산이 되고요. 여기 있습니다. 여기 통상적인 줄기초에다가 아이소핑크 단열 이렇게 했을 경우에 1,289만원. 그 다음에 이제 매트 기초가 1,593만원.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격 비교를 하게 되면은 통기초가 1.15배, 줄기초가 1배. 그러니까 줄기초를 기준으로 1,884만원을 기준으로 ICF 줄기초 공법을 적용했을 때 비용을 1로 봤을 때 통기초가 1.15배, 매트 기초가 0.85배. 그리고 그 줄기초에다 그냥 아이소핑크로 그 외부 단열을 하는 요 기준으로 했을 때는 통기초가 1.7배, 그 다음에 매트 기초가 1.2배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대부분은 이제 그 자재 때문에 그런 걸로 계산이 됩니다. 철근과 콘크리트 양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간다. 그런 것 때문에 요즘 이제 철근 가격이나 그 콘크리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라서 이런 그 줄기초가 훨씬 더 경제성이 있는 그런 그 선택이 된다라고 지금 추정이 됩니다. 근데 이제 기초 같은 경우에는 어떤
경제성만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 안정성에 대해서 이제 그 AI에게 구조적 안정성을 실제로 계산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달라고 했습니다. 수치로. 그래서 나온 결과가 여기 이제 그 각각 항목 부동 치마에 대해서, 그다음에 내진 성능, 그다음에 동상에 대한 대응, 습기랑 방습, 난방 추결, 시공 난이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요 위에 있는 세 가지 항목이 되겠죠. 이것이 이제 구조적인 안정성이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뭐 구조적인 안정성이라기보다는 기타 문제가 되겠는데, 구조적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통기초가 가장 좋습니다. 뭐 후팅도 깊게 파고 거기에다가 아주 단단하게 매트를 깔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모든 면에 있어서 통기초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. 단지 이것이 지나치게 우수한 것이 아니냐, 아니면 적절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오늘 슬라이드를 만든 것이죠. 줄기초 같은 경우에는 부동치마 저항 중간 정도, 그 다음에 내진 성능이나 동상 대응도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매트 기초 같은 경우에도 좋은 걸로 되어 있죠.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안정성 같은 걸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통기초가 가장 좋고, 그 다음에 줄기초와 매트 기초의 순위라고 얘기를 하는데, 뭐 줄기초와 매트 기초 사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. 그리고 이제 기타 사항에서 습기와 방습, 목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습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줄기초의 단점이 되겠고, 난방과 추결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이제 열 용량이 크다 보니까 난방과 충렬 부분에 있어서는 우수합니다. 그래서 매트가 있는 경우에 이제 그게 우수하죠. 다만 이제 단열을 어떻게 했느냐의 부분이 이제 그 부수적인 문제로 남긴 하겠지만, 추결 부분이 그 일단은 통기초나 매트 기초가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, 그것은 이제 줄기초의 상부에다가 콘크리트로 방통을 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해소되는 거죠. 이 줄기초가 가지고 있는 그 통기초나 매트 기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약점인 이 난방 추결 부분은 방통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,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반면에 이제 시공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통기초가 이제 가장 그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 기초가 되겠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매트 기초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겠고, 제가 여기에다 중간임에도 불구하고 매트 기초가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ICF를 할 경우에는 이제 이게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,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경우에 비용 순위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줄기초가 가장 좋다는 것이 그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비용 비교에서 나오는 것인데, 이 비용만으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집안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그 구조적인 안정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연약 집안이라든가 불균질 집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정성이 더 중요하니까 통기초가 더 낫겠다 하는 것이 이제 AI가 내리는 결론입니다. 저도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합니다. 그렇지만 이제 진해력이 균일하고 집안이 검증돼 있다. 특히 이제 그 동교심도 아래까지 팠을 때 집안이 아주 좋다. 그럴 경우에는 뭐 어차피 그 안정성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경제적인 옵션으로 줄기초를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이러한 그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인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그 설계 또는 이제 구조 계산하는 그 그분들이 그 이 구조적인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줄기초로도 구조적인 안정성이 판단이 되는지 그거를 일단 문의를 하고, 거기서 좀 불안하다 그러면 통기초로 가는 것이 정답일 거고, 줄기초로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그 구조 계산 결과가 나온다면은 줄기초로 가는 것이 우리가 그 경제적인 선택을 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일단 설계를 의뢰를 할 때 줄기초로 먼저 계산을 의뢰를 하고, 거기서 문제가 있을 때 통기초로 가야지, 애초부터 통기초로 결정을 해놓고 설계를 하게 된다면은 불필요한 그 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다.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
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경제적인 집 짓기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줄기초를 먼저 검토해 보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